잠시 후에 제가 본식을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본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청년취업의 든든한 동반자 청년취업 사관학교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서울시와 글로벌 빅테크 캠퍼스가 함께하는 마이 성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쌓은 역량이 취업과 전공 전환 그리고 창업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진 생생한 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빅테크와 연결이 되고 또 그 도전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에 수료하게 된 신혜지라고 합니다. 네, 저는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6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스타트업에서 이제 흔히들 환승 이직이라고 하죠. 다른 곳을 생각하고 이제 이직을 했던 와중에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맞게 가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리프레시 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을 정해놓지 않은 퇴사였기 때문에 나름 큰 도전이었지만 퇴사를 한 후 무려 3분의 1인 2년 동안 공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2년 동안 공백을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면접을 보고자 해서 여러 군데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불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다시 생각한 것은 과연 내가 여전히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저는 아직까지 스스로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세일즈포스라는 교육과정을 알게 되었고 저는 영업으로 이제 일을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세일즈포스를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교육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에 신청한 이후 첫 한 달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문과 졸업생이다 보니까 세일즈포스가 추구하는 아키텍처나 개발이나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고 이런 교육과정의 첫 한 달은 잘못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같이 동기부여를 받는 그 환경 속에서 함께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 취득이라는 성과를 이뤄냈고 또한 프로젝트 구현하고 기획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으나 멘토님들과 운영진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프로젝트 우수조라는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일즈포스와 이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해주시는 다양한 실무 세션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현업의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만든 다음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취업 공백기가 정말 힘들고 불안했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나만의 방향성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다 보면 면접 과정에서 어떤 면접 질문이 왔을 때에도 그 면접에 나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교육 과정에서 제공되는 많은 네트워킹들과 주어지는 환경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새로 만나고 또한 환경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엔지니어 과정을 수료한 3기 자훈입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가장 잘하던 일을 스스로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커피 향을 감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향만 맡고도 원산지와 품질을 감별해내는 국제 커피 감정사 큐그레이더, 그리고 전 세계 바리스타를 교육할 수 있는 국제 공인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럭셔리 브랜드 카페를 총괄하면서 매출을 1년 만에 2배로 상승시켰고, 트립 어드바이저 서울 카페 탑 10에도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사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32의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깊은 생각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계속하고 있을까? 10년? 20년?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가장 자신 있던 직업을 내려놓고 신입으로 다시 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주 업무는 매장 운영과 교육,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AI가 등장하면서 제가 하던 일들을 AI가 저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정점이 절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막막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신기하게도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저는 이걸 기회 삼아서 오히려 IT 업계에 한번 몸담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듣다시피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어떤 분야든 도전하고 싶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마이크로소프트 AI 엔지니어 과정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짜 신입의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파이썬 문법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는 완전히 외계어 같았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코드를 붙잡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요. 나는 이 커피라는 아이템을 버리러 온 게 아니라 미래와 연결하러 왔다 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순간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되는구나, 나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파이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 어느 날 저는 팀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5년 동안 훈련한 그 결과가 무엇일까? 라는 깊은 생각을 한 끝에 답은 향이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평가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를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향을 읽고 그다음에 사람의 감각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커피라는 이 감각을 AI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 향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탄생한 서비스가 AI 조향 플랫폼 센티브 잔향입니다. 사용자가 일기를 작성하면 AI가 감정을 분석해서 2378개의 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 그 사람에게 그 일기를 기반으로 가장 어울리는 향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불안한 날에는 안정시키는 향을, 지친 날은 위로하는 향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가 절대 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커피 감정사로서 쌓은 향미 분석 능력, 그리고 사람의 감각을 이해했던 시간들, 기술만으로는 만들 수 없었고 경험만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AI와 경험이 만나서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팀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저 역시 우수수료생으로 과정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기술이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지금 저와 팀원들은 센티브를 진짜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모두의 창업에 선발되어서 지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AI 엔지니어로서도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업이든 취업이든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AI를 연결해서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내놓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이 다르다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좀 늦었다고 그 지금까지의 경력이 새로운 도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회계학 전공자였고 커피만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만은 아닙니다. 배울 기회가 있었고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저에게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미래에
가능성으로 바꾸는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은 결코 과거가 아닙니다. AI와 연결되는 순간 그 경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쟁력이 됩니다. 저는 정점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전환을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도전도 그렇게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고 동시에 로봇 교육을 하고 있는 블라썸 대표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창업 스토리를 이렇게 말하는 자리는 난 창업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다, 난 창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이다, 이런 자리에 초청받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저는 올해 초에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업을 듣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수업을 듣고 이제 계속해서 저를 발전해 오다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 경험을 지금 이제 계속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텔 종로 캠퍼스 인텔 AI 마스터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파이썬 기초부터 AI 그리고 엣지 임베디드 온 디바이스 상에서 최적의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명의 어엿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짧은 압축된 기간 동안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벽에 부딪혔었는데요. 그 벽을 하나하나 깨다 보니까 저는 점점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 과정을 통해서 전부 배운 것을 활용해서 최종 프로젝트인 VLA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VLA가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로봇에게 지능을 심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비전, 로봇이 세상을 비전으로 이해를 하고 랭귀지, 사람의 언어, 자연어를 이해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 실제 세계의 액션으로 로봇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기술 중에 하나인 VLA라는 주제로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람이 간단하게 뭐 약통을 가져와줘, 혹은 머리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로봇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좀 뭔가 두루뭉술하니까 동영상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로봇이 서랍을 엽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있는 약품을 꺼내서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타민을 먹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은 서랍 위에 있는 비타민의 위치를 인식하고 갖다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갑자기 비타민을 서랍 위에 올려두면은 로봇이 그 현재 상황을 사람처럼 이해를 해서 다시 둡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한 번 더 장난스럽게 반복을 했었는데요. 로봇이 이 현재 상황을 모두 이해를 하고 다시 가져두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과정을 그냥 넘기기 너무 아까워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팀원들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보통 어디 대학교냐, 어디 연구실이냐, 어디 회사냐, 이렇게 막 이런 연락이 오고, 그리고 교육을 해달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기회가 계속 왔는데 놓치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냅다 창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점점 교육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저도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저는 이제 교육 출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교육을 들었는데 제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저 한 사람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수십 명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으로서는 현재 이제 피지컬 AI가 전반적으로 모든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게 간단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같은 이런 교육을 수료하고 오히려 제가 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이 1명, 2명, 그리고 10명 점점 불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더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청취사 행사에만 오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배 세 분의 경험담을 방금 전에 듣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청취사에서 공부를 해서 취업에 성공한 분, 또 한때 본인이 추구하던 어떤 정상에 섰지만 과감하게 전공 전환을 통해서 원래 쌓아왔던 경험과 첨단 과학 기술을 잘 융합하는 그런 전공 전환의 성공 사례, 또 마지막에 이 피지컬 AI 부문에서 과감하게 앞으로 성공 여부는 가늠할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 모험적으로 창업의 길을 선택한 그런 파이오니어 라고 보여지는 여러분 선배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저만큼이나 가슴이 뛰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피지컬 AI 로보틱스의 전문가이신 공경철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카이스트에. 그분이랑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서의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바로 여기 청취사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에 서고 보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에 청취사를 기획을 하고 출범을 시킬 때만 하더라도 취업난에 허덕이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서울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릴 거냐. 특히나 앞에 두 사례처럼 전공이 한 분은 문과고 한 분은 회계학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송합니다라는 얘기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에 어떻게 하면 취업이 용이한 이공대생이 아니라 문과나 예체능계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청취사를 기획을 했는데 한 4, 5년 동안 이제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다 만드는 과정에서 AI가 우리의 생활을 기본부터 바꾸는 그런 큰 변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고 그에 발맞추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어떻게 이 AI 세상이 되는 미래에 좀 더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취업이나 창업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청취사의 방향도 조금은 조정이 됐는데요. 그런 한가운데 이렇게 성공적인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고 계시는 젊은 청년 세 분의 사례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구체적으로 키울 수 있었을 거고 저도 지금 청취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경제력의 격차가 AI의 시대에 미래를 설계하는 바탕이 다르게 되는 이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AI 기본권을 우리 청년들, 서울의 청년들에게 보장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 글로벌 AI, 챗GPT라든가 구글과 같은 회사와 유료 버전의 AI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쉽게 접하게 해서 미래를 정말 공평한 환경 속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해드릴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드릴까. 서울시는 지금도 열심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아마 적어도 서울의 청년들은 AI를 내 비장의 무기로 장착하는데 경제력의 격차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될 거고요.
아울러서 서울이 피지컬 AI의 어떤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증 테스트베드가 집적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청취사를 졸업하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새롭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런 서울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시면 이제 서울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또 AI를 여러분 그 미천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서울시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투자해 나가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신바람 나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청취자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 전해 활짝 웃어주세요. 네. 요거 끝에 조금 옮길게요.